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문제로 고민이 참 많으시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미리 줘야 세금이 싸다는 말도 들리고 아니다. 법이 바뀌고 있으니 나중에 상속으로 주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특히 2025년을 지나 2026년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와 증여세법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상식만 믿고 섣불리 증여했다가는 자녀에게 수억 원의 세금 빚을 안겨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머뭇거리다가 정부의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 개정 법안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증여해야 하는 분들과 절대 증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분들의 기준선을 아주 명확하게 그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자녀에게 수억 원의 자산을 더 온전하게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알짜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먼저 지금 당장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저점입니다. 2026년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일시적으로 조정된 지역이 많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앞으로 23년 뒤에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한 푼이라도 쌀 때 주는 것이 증여세를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시세가 더 오르기 전인 지금이 증여에 적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신설된 결혼출산 통합증여 공제 혜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혼인신고 전후 2년 혹은 자녀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기본 5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손주 소식이 있다면 이 제도가 유지되는 2026년 안에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서둘러야 하는 분들은 건강이 염려되는 고령의 시니어님들입니다. 세법에는 10년 합산이라는 무서운 규칙이 있습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미리 줬던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즉, 증여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하루라도 젊으실 때 증여를 시작해야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을 넘기셨다면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2026년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고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증여 타이밍을 늦춰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선은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의 상향 여부입니다. 2026년 현재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는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10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이것이 15억 원 혹은 20억 원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우리 시니어님의 총재산이 15억 원 내외라면 지금 굳이 세금을 내고 증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 개정을 지켜본 뒤 나중에 상속으로 물려주면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지금 증여했다가는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수천만 원 먼저 내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다려야 하는 분들은 1주택 장기 보유 시니어님들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이 살고 계신 그 집 한 채가 20년 이상 보유한 집이고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녀는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하고 보유기간도 리셋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2월 과세기간이 10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자녀가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게 되면 부모님이 처음 샀던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당장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끝까지 보유하시다가 상속세 공제를 받고 물려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논의도 활발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주택수를 줄이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님들이 실천해야 할 2026년 증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2억 원 비과세 찬스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조정으로 예전보다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세 번째, 본인의 건강 상태와 향후 10년의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80세가 넘으셨다면 증여보다는 상속 설계가 우선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유주택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취득세율은 2026년 개정안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 네 가지만 확인하셔도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진 70세 김 어르신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아들이 올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증여를 고민하셨습니다. 만약 예전 같으면 18억 원 중 일부만 줘도 세금이 엄청났겠지만 2026년 개정법을 활용해 아들에게 2억 원을 결혼증여 공제로 주고 나머지 금액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해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는 최소화하면서 아들의 신혼집 마련을 돕고 본인의 노후 생활비까지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를 가진 이 어르신은 아무 준비 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셨고 결국 법이 바뀌기 전 상속을 맞이해 자녀들이 아파트를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보의 차이가 자산의 차이를 만드는 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노후의 평안과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2026년의 세법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우리 집 자산 규모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금 해야 할 사람과 기다려야 할 사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자녀들과 함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며 대화의 물꼬를 터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며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고 자녀의 결혼 출산이 임박했다면 지금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가 상속세 공제 범위 아니고 법 개정 혜택을 기다려볼 만한 상황이라면 관망이 정답입니다. 위기는 모를 때 오고 기회는 알 때 잡는 것입니다.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2026년 최신 증여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단체방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님들의 재산과 노후를 지켜줄 알짜 정보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꼭 눌러두시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책 정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